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급성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존 그레이 목사가 병원 치료를 끝내고 보름여 만에 퇴원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예배 음악 사역자이며 복음주의 순회 전도자인 숀 푸츠가 세속화된 사회의 압력에도 용기 있게 발언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비자, 도착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송령이 192개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체국 USPS가 지난 21일 새롭게 구매하는 우편 배달 트럭의 40%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됐던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부대원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급성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존 그레이 목사가 병원 치료를 끝내고 보름여 만에 퇴원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과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에 대형 캠퍼스를 둔 리렌틀리스 교회의 그레이 담임 목사는 지난 19일 저녁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빈 병상 사진과 함께 퇴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놀라운 의료진 덕분에 나는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서 하나님 덕분에 이 병상은 이제 간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예배음악 사역자이며 복음주의 순회 전도자인 숀 푸츠가 세속화된 사회의 압력에도 용기 있게 발언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 중에 성 정체성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혼란과 성정체성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다면서 우리 자녀들이 문화에 의해 성이 특징되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공식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아직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충실히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이날 오전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을 통해 확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송령이 19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는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면서 자체로 매기는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에서 한국 여권 파워가 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진 후 2018년부터 2위에서 3위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10월, 올해 1월과 4월 분기 보고서에서도 190곳 등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1위에 오른 곳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분기에 4억 7,6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밝힌 데 이어 연방교통부는 국내 항공업계가 이번 달 7월 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흑자를 낸 것은 최근 여행 수요가 폭증한 데다 요금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항공업계는 설명합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도 2분기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2020년 및 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6개월의 유효 기간을 추가로 지원해 내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마일리지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며 9월 1일 이후 아시아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우체국 USPS가 지난 21일 새롭게 구매하는 우편 배달 트럭의 40%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USPS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구매 확대 방안을 공식 성명을 통해 게재했는데요. 이 기관은 군용 차량 업체 오시코시 디펜스로부터 약 2만 5천 대 규모의 전기 배달 트럭을 구매하는 등 모두 8만 4,500대의 신규 배달 트럭 가운데 최소 4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워싱턴 DC의 한국전에 참전에 희생됐던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카투사 부대원 전사자인 7,174명 등 총 4만 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전 정전 협력 체결 69주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제막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쓰러져간 용사들을 기릴 수 있는 조형물이 없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개인과 단체들의 추진에 따라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상되며 곳곳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